좋은 아침부터 10월 7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이번 주는 B로 시작하네요. 먼저 실업급여 부분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라는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현대해상이 주요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3분기 순매수 10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소확행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펀드가 좀 한풀 꺾였는데 이 기사를 비롯해서 몇 가지 펀드 관련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관련 기사부터 좀 볼까요? 결국은 실업급여의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매년 평균 근로자는 7만 1,000원, 그리고 기업은 41만 원 정도, 41만 3천 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으로 이렇게 여기서 예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2월 3개월까지는 연평균 15,000원을 더 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료가 이제 오른 배경은 결국은 실업급여가 급격히 늘면서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차후엔 지금처럼 된다라면은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에도 악화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같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현대해상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금 청구라든가 자동차 보험 갱신,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경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겠죠. 확대되겠죠. 자,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자료를 좀 쓰는데요. 10년 평균 개인과 외국인의 그 주요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10년 평균을 내도 개인은 마이너스고 외국인은 20%가 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외국인 투자자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18.86%고요. 1위에 오른 것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마이너스 18.83%가 났고요. 뭐 그 좀 이슈였었죠. 헬릭 스미스가 50.87% 급락하면서 큰 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무튼 개인과 기업의 투자 이런 그 평가 수익을 늘 보다 보면 역시나 이 체급이 없는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이 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2017년에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 871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구매냐면 이 0.1%의 소득을 다 합치면은 무려 그 하위에 있는 17%가 벌어들인 총소득을 합친 것 같다라고 합니다. 0.1%의 소득을 다 합치면 14.5조고요. 그리고 하위 17%가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치면 15조 4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은 연간 2,572만 원을 벌었는데 0.1%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무려 31.4배나 차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르신 휴먼 재산 찾아준다. 뭐 휴먼 재산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늘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뭐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불편함이죠.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어르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수령할 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휴먼 재산은 1조 4,687억 원인데요. 고령층 보유가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21%에 해당하는 3,08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244곳에 이러한 서식을 배포를 해서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방문할 때 이러한 서식을 받아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하게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급받을 때도 이러한 불편들을 좀 해소한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합니다. 네, 금융상품 관리, 네, 그리고 사회초년생 자산관리에 대해서 신한은행 PWM 분당센터의 PB팀장님의 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소확행이 중요하다. 예, 소확행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해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소설에서 이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또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고, 2018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이게 서울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데서도 이게 마케팅 전략으로 이게 결정이 돼서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었었는데 자산 관리에서 이런 소확행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냥 적금 만기됐을 때 그 행복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자기가 느껴야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산 관리를 거창하게 시작한다라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목표를 너무 강하게 잡는다라면 우리가 이게 실행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간 세후 월급의 6배를 모으는데 목표를 잡아라라고 전문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월급의 6배 잡으려면 월급의 25%를 꾸준히 2년 동안 모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최근 3개월간의 씀씀이를 살펴보고 생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산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을 거냐? 일단 당연히 적금이겠죠. 적금은 어디가 좋냐? 모바일 쪽이 좋고 모바일 플랫폼 활용하면 우대금리나 특별한 금리 상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 와인 미국의 어떤 교수가 작은 승리 전략이라 스몰 윈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작게 승리를 해서 쌓아가는, 그러니까 빨리 맛보라는 얘기죠. 이런 성취감은 이제 안정감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 기사 볼까요? 일단 금펀드가 요즘 한풀 꺾였죠. 연초 수익률이 마이너스 된 거는 아니지만 최근 1개월에 들어온 분들의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5.37%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나가던 펀드들은 40%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많이 꺾였습니다. 일단 한 달간 금 가격이 지금 이제 펀드가 일단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이 펀드 수익률이 조정을 보인 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이제 꺾여서가 아닙니다. 수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 가격이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익률이 꺾인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좋다라고 보는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좋지 않게 본다는 얘기죠. 일단 한 달 전에 1,550불까지 올라갔던 게 1,5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금펀드의 가격들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어떤 실마리를 보이진 않고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작은 협상들을 이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은 분명히 보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은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거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 결국은 금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이 4 이상 금리 인하를 해놨을 때 금 가격은 15%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한 1,600불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가격이 떨어진 것이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조정을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펀드 투자자들이 대박 꿈을 접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보면 당연히 인덱스형과 액티브형에서 점점 액티브형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인덱스형을 몰린다라는 거.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박을 좀 버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맡긴다라는 거, 벤치마킹 수익률을 좀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인덱스 펀드에서 1조 넘게 순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는 2조가 넘게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일 기준으로 인덱스 펀드 전체 설정액이 30.8조고요. 액티브 주식형은 22.9조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앞서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큰 편차를 당분간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그만큼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결과도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 0.34고요. 인덱스 주식형은 0.79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탑 12 수익률 주식형 펀드의 탑 10 모두 인덱스 펀드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기려는 것보다는 순응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비 내리는 월요일인데 그래도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